수능 사고력 키우기 이대로 문학 시리즈 오늘 미미 오마 학원을 그 다음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이 두 개의 사설 시조를 함께 보면서 좀 비교를 할 건데 이 두 개의 작품이 왜 비교가 돼야 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초점을 하나 두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고 읽어내는 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해봅시다. 먼저 오늘 이제 하게 되는 이 작품은 지금 딱 봐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아 보이는데 그 파란색으로 뜻을 써놓은 거는 좀 적죠. 최소한의 뜻을 좀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 이런 고전 시가를 만나면 내가 이걸 완전히 현대어의 어휘체계로 또는 문장체계로 전환이 완벽하게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주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를 모두 다 뭐 한국어로 우리의 이제 국어로 바꿔서 모두 단어 뜻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문장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문장은 맥락적으로 모르겠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휘를 내가 현대어 체계로 바꿀 수 있어야지만 한다라는 걸 좀 내려놓고 그런 편견 없이 그럼 오늘은 어휘는 내가 조금 적게 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작품이며 여기에 화자와 대상이 맺는 관계에서 이런 차이를 내가 이해하고 이 차이가 다음에 또 다른 작품에도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늘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상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자는 빨간색인데 그거 외에 초록색 표시가 조금 있죠.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동동을 하거나 우리가 자연하고 그 다음에 연군하고 연정할 때는 없었던 파란 네모에다가 안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이라이트로 칠해놨죠.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만흥의 삼수에서 기억을 되살려보자. 님이 있었고 산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주요 대상은 님이 아니라 산이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주요 대상이 산이니까 그 산을 위해서 님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연을 좋아하는지를 강조했잖아. 그게 다른 작품에도 계속 반복된다. 방금 선생님이 한 말이 마음에 들면 적어 놓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중심 대상은 주추리 3대가 아니라 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품도 중심 대상은 가토리, 그러니까 까투리, 세죠. 도사공은 배를 이제 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를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님이에요. 주요 대상은 파란 동그라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심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오늘은 조금 화면이 긴 작품을 한 화면에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살짝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왼쪽의 작품 현대어로 읽으면 선생님이 어디서 호흡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기 써놓지 않은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하면 좋겠지. 아무래도 현대어 풀이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조금 적는 게 좋을 것 같아. 님이 오마학원을까지 하나 끊어지고 여기까지가 대상이지. 그러니까 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여서 이렇게 돼요. 온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님이 왔을 때 밥을 막 허겁지겁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저녁밥을 지어 먹은 거야. 저녁밥을 일찌감치 일찍 지어 먹고. 자, 중장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나가서 마중할 일이 있겠죠?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었어 이러면 안 되죠. 중문, 대문, 지방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문을 나가서 큰 대문까지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간 거지.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파트에는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문의 경계를 보여주는 문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된 부분인데 그 문지방까지 위에 올라가 앉아.
쉽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고 멀리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손을 이마에 대고 님이 오는가 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는가 가는가의 주어는 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아두는 게 좋긴 한데 중간에 껴있으니까 맥락상 내가 오고 가진 않겠지. 이마에 대고 임이 오는가 가는가 건너선을 바라보니 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바라봤으니까 바라보는 거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거머 휘들이라고 써있는데 거머 휘들이구나. 휘들은 검으면서도 뭔가 하얀 것 같은 그러니까 거머 휘득인데 뭔가 어른어른 그림자가 비치면서 검은 듯 하면서 흰 듯 하면서 어떤 형체를 말하는 거야. 거기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눈에 보였겠지? 저것이 님이로다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행동은 뭐죠? 임을 향해 달려갑니다. 버선을 벗고 그래서 품에 품어. 그리고 우리가 신을 벗는 이유는 반가운 사람이 오면은 신 벗고 달려나간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신도 안 신고 마중을 나가는 것처럼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밑에 써놨어요. 엎치락 뒤치락 허둥거리며 그러니까 엄청 어때? 급한 마음에 진대 마른 데는 위험한 곳, 위험하지 않은 곳, 갈히지 말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너무 큰 물웅덩이 같은 거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직진으로 가로질러 가는 거지. 그래서 워렁충창, 우당퉁탕 얘들아 우당탕탕은 표준어가 아니야. 우당퉁탕이야. 우당퉁탕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갑자기 내리 꽂혔을 때 나는 소리인데 내가 이제 발로 막 뛰어가니까 우당퉁탕 소리가 났겠죠. 건너가서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정옛말을 하려고 그럼 이제 정은 이 뜻정자 보이죠? 초코파이의 뜻정자 정옛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낏 봤어요. 그럼 여기서 뭘 봤을까라고 하면 여기 표시 한번 해보자. 자, 드디어 선생님이 펜을 들었어. 자, 언제드나 했지? 곁눈으로 흘낏 봤는데 무엇을 곁눈으로 흘낏 봤을까요? 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사실은 맨 처음에 내가 거머 휘뜩한 것을 보고 뛰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따지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거머 휘뜩한 것을 보고 이 아래로 내려옵시다. 훅 과감하게. 이거를 곁눈으로 흘낏 본 거야. 그런데 형체를 알 수 없었잖아? 그랬더니 실제 내 눈으로 봤더니 7월 3일쯤 되면 밑에 있죠 그림? 그 3의 줄기를 이렇게 묶어서 밭머리에 세워놔서 3의 줄기에 남은 씨가 밭에 떨어지고 그 밑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수거해서 다음에 또 심으려고 씨를 받기 위해서 3의 줄기를 묶어서 세워놔요. 그러니까 7월 3일에 갈가벗긴 주출이 3대가 있었는데 그럼 자 여기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원래 보고 온 건 거머 휘뜩한 건데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주출이 3대가 되겠네? 과감하게 이렇게 표시. 됐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자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곁눈으로 내가 흘낏 봤어요. 근데 봤더니 주출이 3들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 주출이 3대에게 속은 건 난데 주출이 3대가 나를 속였다고 하면 그 유명한 표현법 뭐가 나올 수가 있죠? 유명한 표현법? 여기 한번 써볼까요? 유명한 표현법으로 우리가 이제 초록색 한번 활성화해서 주객전도가 나올 수 있죠. 여기 주객전도. 오늘 글씨가 좀 작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글씨가 작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번에는 한 작품에 한 화면에 넣어줬는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서 한 번에 넣으려고 했더니 글씨가 좀 이거 이상 크게 안 되더라고요. 주객전도가 됐어. 그러면 이 주객전도는 표현법으로 끝나지 말고 이 주객전도에는 반드시 화자에 의도가 붙어 있겠지? 어떤 의도가 붙을까? 왜 주객전도를 했을까? 난 잘못이 없다. 뭐야? 너가 날 속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주객전도를 하면서 뒤에 보면 살뜰의도가 알뜰하게 이게 긍정적인 시어거든? 그러니까 알뜰하게 제대로 잘 그런데
얘가 나를 속인 거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좋은 긍정적인 시어로 어때? 주출이 3대가 알뜰하게 나를 속였다 라고 표현한 거에 플러스로 모두 얻을 수 있어? 반어법을 썼구나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화자의 태도에 주목을 하면, 그러니까 곁눈으로 흙깊 봤을 때 내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법을 썼느냐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대상과 화자를 구분하면 표현법이 자꾸 우리한테 눈에 띌 거야. 그래서 우리 가끔 문제 풀 때 보면 시를 읽을 때 표현법을 먼저 확인하라 라고 권하는 이제 수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고3까지를 생각하면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화자를 잘 구분하고 그 안에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를 자꾸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이고 반어법까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나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님이 안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 가볼게요. 모처라, 이거 영탄법이죠? 모처라 감탄사죠? 알고 있나요? 감탄사. 자, 감탄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지워볼게요. 표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모처라 감탄사, 이런 거야. 그 뒤에 아라어라가 붙으면 이 아라어라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썼다기보다는 감탄형 종결어미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영탄법이 되는 거죠? 자꾸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군. 영탄법을 사용했는데 영탄법의 하위 구조로 자 종결함이 썼으니까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고 말해도 맞고요. 두 번째 감탄사를 활용했다. 맞죠? 선생님 영탄적 어조하고 감탄사는 영탄법을 실현하는 요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탄법이 쓰였다고 하면 맞게 하나요? 네 맞아요. 감탄사가 쓰였어도 맞고 영탄적 어조가 쓰였어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영탄법 쓰고 1, 2로 나누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럼 표현법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하자의 태도를 생각해보자. 그럼 먼저 내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나를 속였다고 말하는 거는 나의 속상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주출이 3대 말고 님이 오길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나 주출이 3대가 아닌 님이여 나를 다시 찾아주소서 뭐 이런 말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좀 되게 뜬금없이 님에 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유 밤이길래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대낮이었다면 남 이거를 지켜봤을 누군가가 우일 뻔하게라 남의 비웃음을 살 뻔하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해석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다행이다. 밤이 길래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살 뻔하였다. 여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죠? 참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건데 시가 지금 이상하죠. 유사성의 원리에 의하면 속상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행이라고 말하고 끝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한 표현법이 또 있는 거야. 됐어? 표현한 표현법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법은 선생님 또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해학이라고 해요. 진짜요? 안 웃긴데요? 해학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시치미 떼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좀 강하게 쓰였다? 시치미 떼기가 강하게 쓰였다. 시치미를 떼는 건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지 않은 것처럼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의 속상함이나 슬픔을 전공법으로 진짜 속상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악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나의 어떤 정서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지금 굉장히 슬프잖아요. 긴장감을 주는 이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 님이 오마건을이라는 작품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부분의 현대어풀이를 하는 행위보다 화자와 대상을 나눈 후에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가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야. 첫 번째, 뭐다? 앞에 나왔다시피 주객전도를 사용하면서 나를 속였다고 표현을 했어. 그건 왜이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주추리 3대를 보고 내가 속았는데 아, 참 밤이길래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시치미를 떼면서 나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게 이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저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아니겠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오른쪽 작품 갔을 때, 자, 요거 조금 또 그림이 한번 등장을 할 예정인데, 자, 그림 등장할 예정.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한번 선생님 여기 조금 개입을 해볼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다고 했어요. 없는 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 그러니까 새의 이 안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까투리의 마음과, 지금 한번 써볼까요? 까투리의 마음과. 그 다음 두 번째, 대천바다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중장인데 여기서부터 잘 봐봐. 대천바다라고 하는 건 아주 푸른, 자 선생님이 한번, 자 푸른 바다가 있는데 엄청 넓은 바다야. 물결이야. 일천석을 실은 배가 있는데 배가 하나 이제 딱 있겠지? 그러면 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일천석을 실었다는 거는 곡식을 실었는데 곡식을 엄청 이렇게 한쪽에다가 좀 해볼까? 나 곡식이 바위 아니야. 곡식을 일천석을 실었어. 일천석. 한번 석에 곡식을 실었어. 자, 실은 배에 노도 잃고, 그럼 노는 뭐지? 우리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노죠. 이렇게 저어서 앞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인데 이 노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노도 없고. 두 번째, 닷도 잃었어. 닷은 얘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얘가 이렇게 정박하려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해놓는 거 알죠? 그쵸? 이렇게. 닷이죠,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없어졌어. 그 다음 두 번째, 농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돛대에 있는, 그러니까 돛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배가 이렇게 가면 안 가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돛대가 있고, 돛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그렸어. 이게 이제 돛이잖아요. 돛이면 여기가 돛대고, 그러니까 어디가 돛대야? 여기가 돛대고. 그 다음에 이게 돛이고, 얘가 돛이고. 그럼 여기에 이거를 말아 올리는 줄이 이렇게 있겠지. 완벽하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끊어지고, 그러니까 휙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돛대도 꺾어지고, 얘가 우지끈 사라지고. 치는 뭐냐면 이쪽에 좀 좁지만 우리 왜 이렇게 예전에 만화 같은 거 보면 해적선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완벽하지? 꽃이 아니야. 요거를 돌리면서 운항을 하죠. 요게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안녕 하고 빠져버린 거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일천석과 배 틀만 덩그러니 남은 거네. 그치? 그럼 이게 어디까지야? 빠지고까지네.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그럼 여기 극한의 상황 하나 보이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여기에다가 막 넘실 치고, 바람이 막 불고, 안개도 뒤섞여서 앞도 안 보이고, 됐지? 그런 날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고, 갈 길은 천리만리가 남았는데 사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갇힌 오울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갇힌 오울은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갇힌 오울은 풍랑이라는 게 뭐죠? 폭풍우를 떴어요. 폭풍우가 떴어. 더 어렵네. 근데 거기 가장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수적은 뭐야? 해적까지 짜잔하고 나타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목숨까지 이렇게 생겼네. 뭐 자연재해에 죽든 아니면 수적에 죽든 그렇게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됐나? 그래. 엊그제
임을 여의다. 헤어진 내 마음은 어디다가 가을하리요. 어디다가 비교하리요. 자, 어디다가 어디 의문사 그 다음에 오 뭐야? 그러면 의문형 종결함이네. 그럼 우리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네. 이거 뭘까요? 자, 초록색으로 또 한번 바꿔주고 뭐예요? 서리법이 쓰였죠? 그리고 의문형 종결함이라 서리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서리적 어조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야? 내가 앞에 나온 까투리의 마음이나 도사공의 마음이 어떻겠어? 굉장히 시련이고 의지할 데 없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지. 그 마음보다 훨씬 힘들어. 어디다 비교를 하겠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임을 여인 내 마음이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이 아래쪽에다가 두 번째 작품에 대한 정리죠. 자, 엊그제 써볼게요. 엊그제 님과 헤어진 내 마음이 까투리 마음이나 도사공의 마음보다 더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슬프다. 이렇게 길게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표현법이 뭐가 쓰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초록색도 띄워서 얘기해보면 이게 쓰인 거지. 여기 해역 쓰였어? 완전 전공법이잖아. 시치미를 떼는 것도 없잖아. 나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악이 아니라 이게 쓰였네. 다른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맞아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나? 선생님 이게 비교가 되나요? 되죠. 만약에 왼쪽 작품이 가고 오른쪽 작품이 나라면 가와 달리 나는 다른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맞는 거야. 무엇 때문에 맞았지?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여기에 사용한 자연물인 이 네모 하이라이트 파란색을 놓치지 않고 그것까지 묶어서 화자랑 관계를 맺으니까 그래 다른 상황을 말했구나. 그거랑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강조했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겠지.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가작품은 다른 상황이 어딨어. 내가 님을 보고 님을 어때? 착각을 하고 뛰어간 상황, 나의 상황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추리 3대가 특별하게 나랑 비교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착각을 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작품 같은 경우는 주추리 3대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착각을 한 대상이지. 이 대상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우 정말 다행이야. 시치미를 뚝 뗐단 말이야. 내가 착각을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속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참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처지를 좀 부정하려고 시치미를 뗐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게 오른쪽에 있는 나 작품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거에 있나? 없잖아. 임과 헤어졌다고 이시즈크로 말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해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긴장감의 완화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정리합시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사용해서 표현법 등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두 작품을 비교할 수 있다. 됐나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